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82강 치본, 어농, 무자, 가색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훈하고 간단한 구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치자는 다스릴 치자, 네. 본자는 근본 본자, 어자는 어조사 어자, 농자는 농사 농자입니다. 다스리는 일은, 그러니까 정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농사 짓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무자는 힘쓸 무자, 자자는 이 자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지시하는 뜻의 자자입니다. 그다음에 가자는 심을 가자, 색자는 거둘 색자여서 네. 자자는 앞에 치번 농이잖아요. 농자를 받아서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제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힘써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여러 네. 중국의 지형, 지세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이번 네. 시간부터는 이제 농사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농사로 해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들, 일상적으로 늘 누구나 접하게 되는 것들의 이야기가 네. 오늘 시작하는 강의서부터 점차 이제 전개가 네.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글자는 이제 다스릴 치자인데요. 네. 예,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치자는 이제 정치 뭐 이럴 때 지금 많이 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번역하실 때도 네. 다스림은 정치는 이렇게 네,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치자는 물수가 들어간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을 흐르는 물 이름이었어요. 네네. 대체로는 네. 그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것 치수가 같아요.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된 치수라고 아, 하는 네. 그 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점차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스리다, 다듬다 이런 뜻이 됐는데 그러면 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발음이죠. 이런 네, 경우는. 네,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네. 거는 사실 발음이 이라고도 발음이 되고 네. 태라고도 발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해서로 쓰면 요 발음되는 부분만 쓰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전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렇게 꼬부러져 있습니다. 예. 요거는 만약 예서나 해서로 바꾸면 이런 자형으로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이 현재 쓰시는 이 이자가 된 것입니다. 써 있자요. 네. 글자의 모양이 많이 네. 다르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발음 계열로 쭉 이어져서 이 계열로 갔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치자를 보셨고요. 네. 이제 그 다음 글자 근본 본자 보겠습니다. 네. 네. 근본 하면 여러분은 지금 근본 혹은 본말, 기본 해서 네.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형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뭐가 보이시죠? 일단 나무가 보이고. 네, 설문 소절에 보면 네. 이게 나무죠. 그렇죠. 원래 이걸 목이라고 이렇게 쓰고 거기에 여기 아랫부분을 지정한 네. 획을 하나 네, 그었다는 네, 겁니다. 네. 여기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나무를 두고 나무의 거기니까 나무의 아랫부분 뿌리를 뜻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나무의 그 네. 부분. 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일종의 네. 이제 부호 같은 거네요. 나무의 이 부분이라는 네. 의미로. 그래서 육서 가운데 이제 지사자의 대표적인 글자로 많이 예를 드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아래에 붙으면 이제 뿌리 부분을 가리키는 여기라는 의미고요. 이게 또 위로 올라가서도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면 네. 나무의 끝쪽에 네. 요거를 조금 더 길게 쓰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면 이제 끝 말자가 끝 되죠. 말자가 네. 되고 요거는 안일 미자가 되고 네. 말자가 되죠. 네. 자, 나무목에서 획을 하나씩 더해가지고 참 여러 개의 글자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그으면 이거는 불굴주자가 되는 거 아시죠? 아, 불굴주자가 우리 앞에서 나왔었는데 네. 모양이 조금 네. 다르게 변했어요. 네, 그렇죠. 현재 해서자형에서는 이게 나무인가라고 그렇죠. 하는 예. 거를 이제 잘 알아내기 어렵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그냥 상중하를 딱딱 찍어가지고 말, 주, 본 이렇게 이제 네. 쓰게 된 거죠. 만들어냈네요. 네. 네. 자,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글자는 이제 어자인데 네. 이거는 어조사 어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조사나 이제 문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말은 뭘 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당연히 빌려야 되죠. 예. 그럼 무엇에서 빌렸느냐? 근문을 보시면 새 이름 그 모양이 분명히 새의 보이죠. 모습이네요. 네. 어떤 새인가요? 설문의 소전에 의하면 이렇게 생겼고 그걸 네. 써드리면 네. 이런 글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조자에서 한 획이 빠져 있어가지고 빠져 있는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 오자.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까마귀는 온몸이 까맣기 때문에 눈동자까지 까마해서 눈동자를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다. 네. 이런 재밌는 설명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근문 요것도 사실 새 모양에서부터 쭉 까마귀 오자까지 왔는데 까마귀 오자에 고문의 형태로 들어있는 게 현재의 어조사 어자의 자형입니다. 네. 네. 사실 어조사 어자하고 까마귀 오자는 참 거리가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자형상으로 자형상으로는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설문 소전하고 설문 고문을 보면 왼편에 있는 게 이제 새를 그린 걸 좀 간략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근데 그 중간을 이어주는 네. 게 정근 문자 중에 하나가 네. 새 옆에 뭔가 다른 성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차 획이 더해져서 고문, 설문 고문의 형태까지 왔고 설문 고문에서 그게 어조사 어자로 분화되고 까마귀 오자로 나눠진 자형이 됐는데 네. 이런 경우를 형태만 빌려서 의미를 분화한 그런 분화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단순히 이제 가차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글자가 의미가 분화되면서 두 개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애초부터 자형 두 개가 있었고 하나의 자형이 어조사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쓰이고 전용되고 전용돼서 그쪽은 떨어져 나가고 까마귀 오자는 까마귀 오자대로 그냥 있는 거죠. 원래는 둘 다 까마귀 오자였는데 그렇죠. 예. 자, 그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농사 농자입니다. 네, 이것도 뭐 많이 쓰는 글자죠. 네, 그렇죠.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땅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노동력이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의 노동력으로 안 되니까 역시 농기구가 기구가 필요하고.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성분들이 다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문 소정부터 보시면 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글자인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자형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손이라고 예. 알려져 있죠. 요 안에 있는 게 뭔지 일단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려보고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글자 가운데 하나죠. 예, 이거는 예. 이제 별자리 네, 그렇습니다. 신자 내지는 이제 네. 진짜 간지로 할 때도 네, 그렇죠. 진으로 읽고 그렇죠. 네. 근데 요 설문 소전에서부터 예서로의 변화는 훨씬 더 직선화되면서 네. 모양이 간략해졌는데 네. 예서로의 변화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어디서부터 완전히 소전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고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갑골문을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갑골문에는 사실 밭전차처럼 생긴 그 부분이 없어지고 네. 땅에 무슨 풀이 심겨 있는 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있어요. 땅에 풀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것이고 그 아래에 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뭔가 손에 뭔가 들고 이렇게 팔 수 있는 기구 네네. 같이 보이죠. 네. 땅을 팔 수 있는. 일설에 의하면 이게 거대한 조개 껍질, 조개 껍질 같은 것으로 땅을 파기가 일단 쉬우니까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네. 땅을 어떻든 개간하고 일구고 하는 도구였다라고 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조개 껍질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죠. 아, 그 조개 껍질이 사실 뭐 바지락은 안 되지만 네. 좀 큰 거 같은 경우는 네. 날카롭잖아요. 네. 조금 다듬어서 쓰면 풀을 제거하는 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에 있는 우리가 간지자로 쓰는 네. 진자나 혹은 별 신자로 쓸 때 이 글자는 손으로 그 도구를 땅을 파는 도구를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근문에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에 밭전자가 들어갑니다. 네. 풀은 그냥 남아 있죠. 여기 네, 옆에 네. 풀은. 네. 그러니까 밭에서 풀을 제거해서 농지를 개척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참 이렇게 형상적으로 참 잘 그렸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모양인데 여기에 나중에 이 밭의 모양이 요렇게 바뀌고 네. 요렇게 생긴 모양처럼 바뀌고 네. 거기에 이런 손까지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밑에 아까 농기구를 들고 있었던 네. 그런 모양까지 더해져서 농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원래부터는 거친 땅에 풀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땅을 골라서 밭을 만들어내다 라고 하는 뜻의 글자였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성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예서에서는 윗부분이 조금 간단해졌죠. 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네. 여기서는 뭐 밭도 찾기가 어렵고 이거는 사실 현재 구불 곡자잖아요. 네, 곡자죠. 예. 그런데 곡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애초부터 관련이 없는 글자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 본, 어, 농 이렇게 네 글자를 이제 보셨는데 네. 먼저 해석을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 모든 정치에는 농사를 근본으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네네. 이게 양나라 때 주홍사가 지어진 것이라고 하면 중국은 아주 그
하은주 왕조 시절부터 농경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그렇죠. 네, 그런 왕조가 계승됐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네 글자를 보셨고 뒷구절에 첫 글자 보겠습니다. 힘쓸 무자인데요. 네. 예,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굉장히 복잡해 네, 보이는데요. 그렇죠.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이제 힘력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 그렇죠. 이해가 되고요. 근데 예. 서준에 보시면 힘력자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죠. 예.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창모자. 음. 이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모자. 네네. 아, 모순이라고 할 때 네. 이 글자 쓰죠. 그리고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부분은 손에 뭔가 무기를 들고 있는 모양, 뭔가를 도구를 들고 있는 네네. 모양입니다. 그 모양이 이렇게도 쓰고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이제 그 예서나 해서제형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서전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뭔가 들고 있는 모양인데 고문자자형으로 가시면 힘력자는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힘력자 없이도 그러면 이 글자가 맞습니다. 힘쓸 무자였군요. 힘쓸다는 뜻의 네. 모자입니다. 그럼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힘력자가 이제 나중에 첨가된 걸로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힘력을 집어넣어서 힘을 쓰다, 그리고 뭔가를 힘쓰게 하다, 노력하게 하다, 네. 노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글자가 들어간 한자어로 임무, 책무, 의무 그러면 그렇죠. 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애초에 글자가 그렇게 네, 생겼습니다. 군 복무 할 때도 네. 이거 쓰죠. 혹시 군대 가시는 많은 글자들이 원래 그 발음과 그 뜻으로 쓰였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부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대체로 한자는 갑골문은 되게 복잡한데 네. 대체로는 간략하게 변화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하게 네, 된 그렇죠.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예,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예. 이렇게 의미를 좀 더 분명하기 위한 부수 부분을 첨가하는 것 같은 그런 글자들이 예, 나타나는 때로는 이제 소리 부분을 첨가하기 그렇기도 위해서 하고요. 복잡해진 네.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쓸 무자였고요. 거죠.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이의 자자, 이 자자라고 아까 네. 지시대명사라고 하셨어요. 네. 예. 그런데 소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보이는 건 이렇게 생긴 거 뭐죠? 이거는 풀초 예, 자죠. 풀이죠. 예. 그러니까 풀의 밑에 요게 두 이거는 개 이제 붙어 실사자에서 밑에 부분 없는 그거 아닌가요? 그거랑은 훨씬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아, 있습니다. 네. 이 글자는 풀로 구성되어 있지만 요 글자의 생략형이 발음 성분이다. 이 글자는 이 무슨 글자는 글자인가요? 자자인데요. 네. 요 글자는 거물 현자 두 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아, 거물 현자 두 개가 합쳐져서 네. 자자가 된 건데 네.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때는? 그거는 검다는 뜻에서 여전히 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글자들이죠. 더 거물 자자인가요? 근데 요 글자의 생략형이니까 발음으로만 들어간 거지 그거를 실과 관계 있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겠군요. 풀초 밑에 있는 요 글자를 네. 요 글자를 두고 이것이 바로 초목이 무성하다. 그러니까 풀과 관계되는 거니까. 근데 초목이 무성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목이 많고 무성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중에는 지금 여기 예, 이런 뜻으로 네. 가차돼서 쓰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역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빌려서 이제 네, 표현했겠군요. 그렇게 되는 네. 자, 그다음 글자는 이제 심을 가짜인데 이거는 왜 가짜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오른쪽이 집가니까. 그렇죠. 예, 발음 이게 부분을 발음이죠. 금방 이제 알아서 네. 전체 글자의 발음을 확인하고 추정하시기가 쉽죠. 네. 그러니까 의미 부분은 요 옆에 있는 벼화만입니다. 그럼 벼와 관계되는 글자인데 네, 그렇겠죠. 설문은 이 글자를 벼가 잘 익은 열매, 벼의 열매다. 그러니까 벼 이삭이란 뜻이 그렇죠. 먼저죠. 벼의 열매는 그거니까요. 예. 거기로부터 벼씨를 뿌리다. 이런 뜻으로 점차 확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벼를 심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심을 갖자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특히 되고. 뒤에 나올 이제 색자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네, 색자 왜냐하면 볼까요? 예. 색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벼화가 있고요. 예, 벼화가 있습니다. 네. 설문 소전에는 벼화가 있습니다. 벼화가 있고 옆에 부분 보세요. 이게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근문에는 벼화가 없이 요 글자만 실려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는 요 글자 같고 어, 아래 그 부분은 부분에.
이렇게 생긴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럼 올 내자라는 예, 말씀이신데? 내자는 원래 보리를 뜻하는 음. 그런 전체 상형 글자였어요. 네. 보리라는 고물을 이걸 름자입니다. 곶집 름자예요. 곶집은 뭐냐면 네. 수확한 곡물을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어.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런 뜻에서 곡물을 거두어들이다. 이제 수확을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음이 성분을 벼와를 추가해서 색자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러면 예, 색자에는 곡물을 거두어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 네. 그것과 구별해서 가짜에는 이제 곡물을 파종하다, 심다 하는 뜻으로 나누면 어떻겠네라는 아. 주석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면 앞에 간은 뿌리는 거고, 네, 색은 거두는 거고. 그렇죠. 그럼 농경의 전체 과정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뿌리고 거두고. 네. 그래서 서경에서부터도 이런 가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네. 글자까지 다 보셨습니다. 네. 혹시 뭐 보충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치, 본, 농. 다스리는 일은 농사 짓는 일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 이어지는 구절 무자가색. 가색에 힘써야 된다 하면 되죠. 네. 구문상으로 자자가 들어간 위치가 애매하긴 합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네자로 이렇게 구절을 맞추다 맞추려다 보니까 어조사가 들어가야 될 위치들이 치본 어농에 어가 들어갔는데 무자 가색은 이번에 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와색을 뗄 수 없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구절에서부터 비로소 8글자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운자가 입성자 운으로 바뀝니다. 색자 운으로 바뀌어요. 아, 네. 이렇게 PTK로 끝나는 그런 운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색자가 맨 뒤에 와야 되고 가자가 붙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때 무자가색이 자자의 위치가 이제 그렇게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자자 해석이 쉽지는 않으나 네. 여기에서는 그것 앞에 나온 그것을 받는 것으로 네, 앞에 나온 그것이라고 하면은 농사의 근본을 두어야 되는 것 그것에서 그 농사 일에서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제때 씨를 뿌리고 제때 수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8글자를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82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 제 83강은요. 네. 숙제, 난무, 아예, 서직에서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